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8만여 명을 넘어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7천 명, LA 카운티도 3천 명을 넘어서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물론 각 지역 단체와 민간 기업들까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관련 소식들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문을 닫고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 지원 법안이 발효된 가운데 수혜 자격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직원, 가정을 돕기 위한 지원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었다면 일주일에 $450, 여기에 특별 지원금 $600가 추가된 $1,050가 지급됩니다. 한인 CPA는 해고된 직원은 물론 임시직이나 계약직, 프리랜서뿐 아니라 근무 시간이 줄었거나 직장이 없었던 사람, 개인 비즈니스 운영자도 실업수당 대상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가능하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 혜택, 지원, 신청 안 하면 못 받으시지만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는 저렴한 이자의 특별 융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스몰 비즈니스와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면 신청 가능합니다. $25,000 이상의 융자는 담보가 필요하고 부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 부족으로 융자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인은 가능한 담보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는 폭주하는 건 맞고요. 저희도 소셜 디스턴싱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1시간에 최대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을 한정을 해가지고 그분들만 시간별로 분배한 다음에 그 시간에 오시는 분들을 먼저 돕고 있어요. 중소기업 대출 부양책으로 $3,500억 지원됩니다. 페이첵 프로텍션 프로그램인 PPP는 연방정부가 100% 담보 대출하는 것입니다. 2월 15일부터 6월 말까지 기업의 운영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미 해고했던 직원을 다시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혜택 대상 사업체는 500명 이하 직원을 고용한 사업체, 자영업자, 종교단체와 비영리단체 등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담보나 개인 보장 등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한인 단체들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Thank you all.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사업체 구제를 위한 것으로 규모만 $3,500억 달합니다.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이 긴급 구제안은 직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자영업자와 독립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융자를 제공합니다. 한인은행도 발빠르게 긴급 구제안에 동참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연방 중소기업청이 제공하는 피해기업 대상 재난대출과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의 신청과 접수를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대출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거기 어떤 서류를 넣는다든지 어떤 부분에 정확하게 어떤 거를 기입해야 하느냐 약간 이런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저희 담당자분들이 좀 작성하는 방법, 어느 부분에 무엇을 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동참도 활발합니다. 제네시스 미국 판매법인은 코로나19 실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할부금을 유예해주는 실직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호프온힐스를 통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설치를 희망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200만 지원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UC 얼바인 메디컬 센터 의료진을 위해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 500장을 기부했습니다. 한인 비영리 기관도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센터는 65세 이상 한인 150여 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했으며 평통 LA는 한인타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올림픽 경찰서 경관들에게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이 발효되는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가 극심한 상황. 한인 기업과 기관들도 한마음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2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이 발효된 가운데 연방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의 네 번째 대응으로 2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예산 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기준 금리가 0%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와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앞서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 경제학자와 싱크탱크 학자들이 추가 긴급 대책의 윤곽을 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기는 4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네 번째 부양책 규모는 이번 2조 2천억 달러를 상회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이달 들어서만 3차례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검사와 소기업 대출 지원하는 83억 달러 예산법, 유급병가와 실업수당 지원에 1,000억 달러를 쓰는 2단계 법안에 이어 개인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3단계 슈퍼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이 발효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계 미국인 연방 하원의원이 인종차별적 표현 사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은 어제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 또는 우한 바이러스 등으로 일컫는 표현이 반아시아 정서를 강화한다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맥 의원은 최근 아시안들이 코로나19에 관련해 공공장소에서 언어적 또는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 이들이 밖으로 나가기조차 두려워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맥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현재 민주당 의원 131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아시안에 대한 차별, 증오 행위에 대해 모든 법 집행기관에게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돼 필수 업종으로 분류된 물류와 식품업계 종업원들이 연이어 파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대형 마켓 체인인 홀푸드마켓의 일부 직원들은 오늘 일제히 시크아웃 파업에 나섰습니다. 시크아웃은 병가를 이용해 일제히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이번 파업은 39년 만에 처음입니다. 마켓 직원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직원들의 보호가 부족하다며 급여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는 아마존 웨어하우스의 일부 직원들과 온라인 그로서리 배달 서비스인 인스타카트의 직원들이 근로위험 수당과 안전한 근로 환경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대다수의 기업들이 임시 해고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존과 월마트, 피자헛 등 기업들은 10만에서 최대 30만 명에 이르는 추가 고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선에 나섰던 존리 12지구 LA 시의원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존리 시의원은 지난 3월 3일 예비선거 최종 개표 결과 33,007표를 얻어 득표율 50.61%로 32,206표를 얻은 로네인 런퀴스트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둘 사이의 표차는 801표로 초박빙 접전이었는데 한인들의 표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또 다른 한인 시의원인 데이빗 류 시의원은 과반 득표에 미치지 못해 결선행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류 시의원은 득표율 44.74%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지만 41%의 득표율을 기록한 니시아 레이먼 후보와 11월 선거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3,700명을 넘어서면서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공식 브리핑에서 앞으로 30일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작동된다 해도 향후 사망자 수는 2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암울한 수치를 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전시 상황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